간밤의 미국 증시, 참, 저도 자기 전까지는 나스닥 선물도 좀 좋은 분위기였던 것 같고, 조금 반발 상승을 하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개장 초의 상승 분위기를 이어가지는 못하고 힘이 빠진 상태로 좀 마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유튜브 시청자 채팅창에도 보니까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 빠져 하시고, 안타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만한 특파원 연결해서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만한 특파원? 네, 안녕하세요. 이마랑 특파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간밤에 네. 미국 증시 어떻게 흘러갔는지 데이터부터 한번 쭉 살펴봐 주시죠. 네,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공식적으로 약세장으로 진입하는 등 좀 부진한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어제 부진한 흐름에서 이 반발 매수세가 소폭 들어오면서 상승 출발하는 듯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 이제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빠지면서 다우와 S&P가 하락 마감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에서 3대 지수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는 전장 대비 0.43%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전장 대비 0.2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오늘 상승 마감을 했는데요. 전장 대비 0.25% 상승 마감을 하면서 18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지금 어제 증시를 이제 크게 흔들었던 영국발 금융시장 불안이 일단은 오늘은 잠시 주춤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영국 국채금리가 수년 만에 최고치에서 하락을 했고요. 또 파운드와 가치가 소폭 오르는 등 영국 금융시장이 다소 안정을 찾으면서 뉴욕 증시도 반등을 시도를 했는데요. 결국 이것이 이제 장 막판까지 뒷심을 발휘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이제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면요. 오늘 10년물 채권 금리가 지금 3.96% 정도를 오후 3시경에 나타냈습니다. 오늘 채권 금리가 뉴욕 장 초반에 잠깐 주춤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결국 다시 상승세로 방향을 틀면서 10년물 금리가 전장 대비 8bp 이상 거의 10bp 가량 이제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장중에 거의 4%에 근접을 했습니다. 10년물이 이제 4%에 근접을 하는 거는 거의 이제 10년 만에 처음 보는 레벨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2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4.311% 정도 오후 3시 무렵에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외환시장 같은 경우 어제 이제 영국 파운드와의 플래시 크래시 사태, 급격하게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지는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달러화가 극심한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표현하기에 파괴적인 수준이다라고 할 정도까지의 이런 극심한 달러 강세가 펼쳐졌는데요. 우선 거기서 잠깐 숨을 고르고 가는 모습입니다. 현재 달러화 지수가 114선, 114.1선 나타내고 있는데요. 전장 대비 소폭 오른 수준이긴 하지만 전일처럼 이 급격한 강세가 재현이 되지는 않고 현 수준에서 잠깐 이제 쉬어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네, 오늘 유가는 반등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요. 오늘 11월물 WTI가 전장 대비 2.3% 오르면서 배럴당 78.5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허리케인 이언이 북상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서 지금 멕시코만 일대 원유 생산 업체들의 가동이 중단이 됐는데요. 그 영향으로 3일 만에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장 초반에 투심이 조금 개선이 되면서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도 장중 5% 이상 상승하며 2만 달러를 상회를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 마감 무렵에 다시 이제 소폭 반락을 해서 1만 9천 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시장이 전형적으로 진짜 약세인 것 같고요. 어제 보면은 지금 처음에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아시아 시장하고 유럽 시장이 괜찮아가지고 한 1.5% 정도 위에서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그러게요. 네. 장중에 마이너스 1%까지 갔으니까 한 2% 넘게 빠지다가 또 사실은 마지막에 또 1% 정도 올라서 끝났어요. 그래서 시장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결국은 모든 뉴스들이 오늘 뭐 임 기자님이 쭉 설명해 주겠지만 나쁜 뉴스들만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뉴스가 거의 없으니까 지금 뭐 비관론과 낙관론이 이렇게 반반씩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나쁜 뉴스를 소화하는 과정에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장중에 이렇게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그뭐 기술적 레벨
이런 것들이 진짜 아무런 의미가 없었는데요. 네. S&P는 전저점도 깬 것 같아요. 좀 임 기자님 좀 자세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약간의 변동성을 보이면서 이제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이제 반발 매수도 있었고요. 이제 반발 매수 심리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요선이 다 깨지면서 점점 이제 흘러내리는 듯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S&P 500 지수가 오늘 장중에 연저점을 다시 경신을 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6월에 이제 베어마켓 랠리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가 나타나기 직전에 이제 기록을 했었던 올해 저점인 3,636선 아래로 오늘 장중에 추락을 했습니다. 장중에 3,623선까지 내리면서 연저점을 경신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점점 이제 S&P 500의 이 지지선도 하나둘씩 이제 속절없이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종가 기준으로 다우가 이제 52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을 하면서 공식적인 약세장에 진입을 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약세장의 깊이를 더 심화를 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다우가 이제 장 막판에는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지만 장중에 200포인트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이 약세 장 국면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이 시장은 상당히 어떤 반발 매수 이제 레벨이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향후 주가의 방향에 대한 확신을 잡지 못하고 결국 이제 점점 이제 이 상승의 가능성에 대한 이 확신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평가가 월가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월스트리트 전문가 중에 아트호건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S&P 500의 지지선이 차례로 무너지고 있고 또 이런 점을 봤을 때 이렇게 주가가 점점 흘러내리는 점은 이 그간 계속 이어져 왔던 증시의 위험 회피 심리가 크게 변하지 않았다라는 어떤 거시적인 투자 여건을 드러낸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결국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가 과도하게 긴축을 시행해서 경기를 결국 침체로 불러일으킬 것이다라는 점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른 전문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일부 오늘 시장에서는 분명히 차익 실현이 있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이 계속해서 긴축을 이어간다는 심리는 이 투자자들로 하여금 훨씬 더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게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시적인 반등 시도가 나온다고 해도 주가가 상승 모멘텀을 받아서 다음 레벨로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현재 상황을 평가를 했습니다. 네. 참, 저희가 유튜브 시청자 채팅창도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제 의견들을 보면은요. 지금 남몰라야님 방향이 안 잡히네요. 그리고 뭐든 좀 위든 아래든 좀 보여야지 어떻게 좀 해볼 텐데 방향이 너무 안 보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십니다. 다른 분들도 이런 이제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자, 그럼 여기서 연준 인사들 어떻게 발언하고 있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이제 FOMC 이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저희가 연준 인사들 발언 좀 듣기 전에 김유선 대표님께 저희가 좀 한번 이런 부분 한번 좀 여쭤보고 싶네요. 그 방향이 안 잡힌다. 이런 부분 이제 참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네.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나쁜 뉴스만 이제 계속 나오잖아요. 네. 사실은 미국뿐 아니라 지금 유럽 쪽에서도 나쁜 뉴스 나오고 또 경제적인 것뿐 아니라 뭐 정치적인 쪽에서도 지금 좋은 뉴스는 거의 없거든요. 이렇게 그렇죠. 나쁜 뉴스가 이렇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런 경우는 사실 드물긴 한데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지금 좋은 쪽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구태여 찾자면 나쁜 인식이 나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정도. 네. 나쁜 거를 알고 있다. 나쁜 거를 아예 모르면 문제가 더 심각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거의 유일한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의 이 나쁜 거에 관련돼서 과연 프라이싱이 다 돼 있느냐. 프라이싱이 다 돼 있지 않으면 더 나빠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별로 지금 최근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채권 시장은 프라이싱이 돼 있는데 주식 시장은 안 돼 있는 것 같다. 외환 시장이 먼저 프라이싱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이유도 다 그렇게 얼마나 지금 인식이 돼 있느냐.
그게 지금 관건인 것 같고요. 네. 역시 시장을 돌릴 수 있는 힘은 뭔가 좋은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과연 무엇일지도 궁금할 정도로 어떤 게 나올런지 그런 게 참 기대가 난망하다고 할까?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만원 특파원한테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아무래도 이 모든 시장 상황들이 이제 지난주 FOMC 이후에 이제 확 이제 점점 더 이제 확고해지는 분위기인 만큼 예, 중앙은행들이 네. 전부 공조한 거죠. 네, 이제 연준 위원들이 또 어떤 얘기들을 또 계속 하고 있는지, 이런 매파적인 어떤 기조들을 강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 좀 저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연준 인사들 무슨 얘기들을 하고 있나요? 네, 이제 지난주 페드 FOMC가 끝났고 연준 인사들 발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3명의 연방준비은행 총재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우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정책에 관련된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발언을 하는데 그쳤고요. 나머지 인사들의 발언 차례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 대담에 참석을 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연준의 연준이 계속해서 인플레에 대항을 하기 위해서 이런 긴축을 계속 해가야 한다라는 이런 기본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인플레가 이제 진정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확실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긴축의 끈을 이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현재 연방준비제도가 택하고 있는 이 긴축의 속도 그리고 이 범위가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이 지금 보이고 있는 공격적인 긴축 속도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연준이 과잉 긴축할 수 있는 가능성, 연준이 이제 지나치게 긴축을 단행을 해서 경기를 침체로 빠뜨릴 수 있는 이런 과잉 긴축에 대한 정책 실수 가능성을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과도하게 정책을 할 위험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일부 이제 시장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조금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 스탠스는 이 지금 현재의 공격적인 자이언트 스텝 긴축 속도가 적절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 굉장히 큰 여파를 미치지는 못한 모습입니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도 오늘 발언을 했습니다. 에반스 총재 오늘 영국 싱크탱크 행사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우선 이제 본인이 보고 있는 금리 전망이 연준 위원들이 보는 중간값과 일치한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FOMC 점도표에 따르면 지난주 발표된 점도표에 따르면 FOMC 위원들의 금리 중간값은 이제 올해 말 4.4%, 내년 말은 4.6%가 중간값입니다. 여기와 이제 본인의 견해도 대체로 일치한다라는 입장을 표명을 했고요. 이 이제 전망에 따르면 올해 기준금리는 1.25% 포인트 추가 인상이 되고요. 결국 4.25에서 4.5% 정도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25bp 추가로 올라서 4.5에서 4.75%까지 인상이 된다라는 얘기인데요. 이런 중론을 본인도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에번스 총재 같은 경우 어제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런 발언도 했습니다. 너무나도 과도하게 하는 긴축에 대해서 본인이 살짝 긴장을 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그렇지만 미국 경기는 침체를 피할 수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낙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연준 위원들도 이 과도한 긴축과 연준의 정책 실수 가능성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에 대해서 지금 좀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제 연준의 대표적인 매파 인사,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오늘 발표를 했는데요. 우선 이제 경기 침체가 분명히 리스크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이라든지 글로벌 쪽의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그 연설 중에서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중앙은행이 조정을 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뭐 중앙은행의 장기 인플레 목표치가 2%이기 때문에 다소 비현실적인 거 아닌가라는 이런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이 브러드 총재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조정을 하는 것은 연준의 신뢰를 이제 좀 후퇴시키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인플레 목표치를 조정했을 경우 다시 1970년대의 어떤 굉장히 좋지 않은 상황이 다시 펼쳐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을 인플레를 연준의 목표치인 2%, 즉 낮고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데 필요한 신뢰를 쌓는 시기가 지금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이거를 지금 열심히 회복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긴축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연준 위원들의 그 말씀들이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은데 네. 그 예전에 그 연준 위원들이 다 똑같은 말을 했던 경우가 그때 팬데믹 때 돈 많이 풀어야 된다고 할 때 네. 진짜 똑같은 얘기 같이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처음으로 조금 달라진 점은 이제 조금이라도 그 좀 과도하게 우리가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조금 얘기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는 뭐 불과 2주 전에는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조금 변화는 있어 보이지만 역시 뭔가 지금 전환점이 되려면 경제 지표에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경제 지표는 어떤가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이라든지 미국의 경제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 많은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혼재된 흐름 나타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다소 좀 부정적인 면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경제 지표 발표된 것 중에서 좀 가장 좀 중요했던 것이 미국의 지난 7월 주택 가격 지수입니다. 지금 S&P 코어로지 케이스 실러가 매달 집계를 하는데요. 지난 7월에 미국의 주택가격 지수 상승률이 역대 최고속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이 통계가 집계된 것 중에서 이제 가장 빠른 속도로 주택가격이 둔화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지난 7월에 이 전미, 미국 전체 지역의 주택가격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5.8%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 비해서 주택 가격이 15.78% 올랐다라는 의미인데요. 여전히 높은 수치이긴 하지만 이제 바로 직전월을 비교를 해보면 이 주택 상승률 둔화세가 상당히 급격하게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18.1%로 집계가 됐었고요. 주요 20개라든지 주요 10대 도시는 이제 20%가 넘는 이런 주택 가격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이제 지난 6월에 비해서 7월에 집값 상승률이 2.3%포인트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 정도 이제 한 달 만에 이 정도 하락을 한 것은 이 통계 지표가 나온 이후 역대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적어도 이제 뭐 매수 매도 시장에서 렌트가 아니라 이런 매수 매도 시장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쿨다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결국 경기 침체 우려랑 연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경제 지표, 그 부동산 관련 경제 지표도 발표가 됐습니다. 반면 이제 조금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혼재된 흐름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8월 신규 주택 판매 같은 경우는 전월 대비 28.8% 증가를 하면서 월가 예상을 상회를 했습니다. 이외에 미국 경기 신뢰 지수라든지 미국 경제 상황을 이제 가늠할 수 있는 지표들도 발표가 됐습니다. 우선 미국의 8월 내구재라고 하면 3년 이상 쓸 수 있는 내구재 수주 이 건수가 나왔는데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2개월 연속 감소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 소비가 좀 둔화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미국의 이제 소비자 신뢰 지수, 미국 소비 객체들이 이 경제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지수는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 지수가 108로 집계가 되었고요. 2달 연속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제조업 관련 지표도 하나 나왔는데요. 미국의 9월 리치먼트 연방준비은행 관할 지역의 제조업 지수가 제로 수준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로 수준이라서 이제 업황 확장은 아니지만요. 전월보다는 개선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미국 부동산 가격,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오르면서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글로벌 움직임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요. 집값의 상승폭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지만 아직 판매는 계속 이제 많이 증가가 하고 있는 네, 상황이니까. 판매는 뭐 예.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지표가 확실하게 경제 지표가들이 쿨다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습니다. 네. 그러면 연준이 또 우려하게 되는 거는 아 그래 우리가 좀 공격적으로 올려도 이자율을 올려도 버틸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까 하는 그런 걱정이 다시 또 아직도 남아 있는데요. 또 네. 남아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이제 종목별로 어떻게 움직임들 보였는지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오늘 이제 3대 지수 중에서 나스닥이 그나마 선방을 했습니다.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일부 종목이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이 나스닥 지수를 지지를 한 모습입니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서 기술주와 자재, 그리고 자율소비재와 에너지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 다른 섹터는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빅테크 흐름은 이제 혼조되는 흐름을 나타냈지만 이제 애플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우선 오늘 애플이 0.6% 이상 강보한 마감을 했는데요. 150달러 선을 이제 수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또 오늘 엔비디아 같은 경우 1.5% 이상 올랐고요. 테슬라도 2.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편입 종목 중에 세일스포스가 오늘 1.7% 상승을 했습니다. 반면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구글, 메타는 하락을 하는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마소 이제 0.4%가량 하락을 했고, 구글 0.7%, 메타 1.45%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오늘 빅테크 종목 중에 가장 좀 우호적인 흐름 보인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오늘 이제 2.5% 이상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캐시우드 이제 국내에서는 돈나무 언니로 알려져 있는 헤지펀드 유명 투자자 캐시우드가 또 테슬라에 대한 한마디를 내놨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 이제 아크 인베스트 ETF 중에 한 ETF는 테슬라에 대한 비중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해서 여전히 이제 좀 불리시하다, 강세론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고 캐시우드가 주장을 했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 테슬라 주가가 2026년까지 4,600달러대로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캐시우드 오늘 CNBC 방송에 출연을 해서 테슬라는 여전히 자사의 이제 자사 헤지펀드의 상위 보유 종목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전기차로 이 기존 내연차가 전환이 되고 있는 추세적인 어떤 우리 전환을 우리가 보고 있는 만큼 테슬라에 대한 자신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테슬라 외에도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스트리밍 업체 로쿠에 대해서 긍정적인 견해를 전했는데요. 캐시우드는 이제 비트코인이 향후 5년 안에 50만 달러대로 폭등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많은 기업과 기관이 이제 포트폴리오의 5% 정도를 비트코인으로 다각화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현실화될 경우에 비트코인 가격이 5년 안에 50만 달러대로 이제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의견에 여전히 견지를 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정말 올해 들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 강세론적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로크에 대해서도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는데요. 여전히 로크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로크 같은 경우는 아크 인베스트의 3위 정도 포트폴리오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7%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오늘 또 뉴욕 증시 주요 종목 중에 전기차 업체 루시드에 대해서 이 월스트리트 주요 IB에서 조금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루시드 주가 2.5% 이상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면 이제 월가에서 좀 부정적인 의견 내놓은 종목들도 있는데요. 이제 지난 몇 주 전에 세계 경기 침체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주가 전체를 크게 끌어내린 페덱스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기존의 페덱스에 대해서 250달러 투자 의견 내놓고 있었는데요. 이 목표 주가를 125달러로 반토막을 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덱스 주가 오늘 1% 이상 상승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소비 기업 맥도날드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티그룹이 맥도날드에 대해서 네거티브 캐틀리스트 콜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제 단기간 90일 안에 맥도날드의 어떤 단기 일시적인 악재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을 좀 유의하라라는 투자 의견을 발표를 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허츠 같은 경우 이제 석유업체 BP와 전기차 충전소 개발 관련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주가가 장중에 6% 이상 오르는 흐름이 나타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